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자 되는 세상님, 그때 인기가 좋았던 분만 지금 다시 모시고 있거든요. 부세님 모셨습니다. 원더걸스 소희 닮았다는 그런 댓글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원더걸스 소희 닮았다는 네. 얘기를 들으면 기분은 어때요? 아, 좋죠. 아, 좋아요. 네. 저는 얼굴이 약간 사각형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다들 김성준 닮았다고. 김상준. 맞아. 그런데 말입니다. 네, 맞아. 경매 물거리 말입니다. 네. 지금은 또 부자 되는 세상님께서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다음 준비하고 있는 이런 물건들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와, 사람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첫 번째 물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탁공매 제가 2019년에 낙찰받은 상가 물건을 이번에 매도를 했어요. 직접 낙찰 받았고 네. 매도까지 지금 매도까지 완료한 네, 물건. 완료한 물건을 그래서 이번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위치는 이제 서울 강남 역삼동, 그러니까 역으로 따지면은 설릉역. 네, 설릉역 초역세권 상가를 이제 낙찰을 받았고요. 네, 처음에 맞아요. 나왔을 때 물건이 몇 개가 나왔었죠? 물건이 정확하게 58개. 와. 58개. 네. 건물 면적도 지금 30.42제곱미터니까 10평이 안 되네요. 그쵸. 지금. 네, 10평이 안 되는. 네. 네. 이 물건이 특히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때 이제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하던 과정에 네, 이 물건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게 평소에 내가 뭐 집이든 직장이든 시세 조사를 항상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데지만 근처에 가서 뭐 부동산 오늘은 들려서 오늘은 뭐 아파트를 물어본다든지 오늘 상가를 물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평소에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을 좋죠. 했거든요. 그때 이제 퇴사하고 쉬는 기간 동안에 그 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숨어가지고 임장을 했던 물건이 좀 특히 더 기억에 남아요. 저희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신탁공매에 물건이 50개나 나왔잖아요. 맞아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물건은? 임차를 누가 먼저 맞추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저는 이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한 물건을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거는 시간 싸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의계약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네. 워낙 많은 물건이 나왔기 네. 때문에 근데 조금 내가 빨리 들어가서 낙찰 받고 먼저 임차를 맞춰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제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강남으로 뭐 출퇴근한다 그러면은 강남부터 해가지고 뭐 역삼, 선릉, 삼성역 이렇게 여 라인이 쭉 이제 테헤란로라고 불리는, 여기가 테헤란로. 네, 테헤란로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를 낙찰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4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좀만 가면 바로 나오는 걸어서 가면 한 1, 2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물건이 사실 그럼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그 당시 인기가 의외로 별로 없었어요. 왜? 네. 왜 그랬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 거리뷰를 제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입구잖아요. 그래서 여기 1층에서 들어가면은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 1층. 그럼 잠깐 무슨 말이야? 내가 들어가면 1층이고 1층인데 지하 1층이라고?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뒤로 갔을 때 여기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네, 언덕이 지대가 높아서 네, 지대. 한쪽에서는 1층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부상은 지하 1층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들어갔을 땐 지하 1층이 맞는데 이제 앞에서 봤을 때는 1층 물건. 지대가 이렇게 돼 있었구나. 네, 원래 분양가는 더 높았었나요? 분양가 10억이 넘었습니다. 10억. 10억? 오케이. 네, 10억? 네. 10평인데 10억? 네. 자, 신탁공매 나오는 유형의 물건들 중에서 또 크게 한 가지는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안 된 물건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왜 분양이 안 되느냐? 위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처음에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이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에서 유찰된 가격으로 신탁공매로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임대 수익률하고 맞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격이 수렴해지는 단계여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고분양가로 전체가 그냥 대부분 분양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채권은행에서 이런 신탁공매를 넘겨가지고 대량으로 신탁공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어떤 물건을 사느냐보다 어떤 가격에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탁공매를 활용하는 분이
일단 또 수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하 물건은 좀 애매하지 않나, 예, 나중에 받아서 뭐 매도하거나 임대 맞추기 힘들지 않나 하고 이제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로 그런 거에서 이제 인기가 없는 물건이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압류 금액이 10억 이상 걸려 있는 네. 그런 물건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한 물건이 아니라 전체 물건에서 전체에 대해서.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계약금 이제 10% 납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말소를 시키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그때가 또 하필이면 연말. 연말. 네,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대부분 그 지점마다 은행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적을 연말엔 대부분 보통 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받더라도 좀 안 좋은 조건에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 저는 그래서 이제 조사하고 이제 낙찰을 받았죠.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 받을 당시에는 공실이었나요? 공실은 아니었고요. 네, 이미 임차가 맞춰져 있던 거예요. 명도를 안 하고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아, 재계약. 네, 네. 재계약을? 네, 재계약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처음에 시세를 제가 조사하러 다녔을 때 보통 뭐 1000에 170, 뭐 2000에 160 이렇게 맞춰져 있던 그런 상가였어요. 네네. 근데 저는 재계약을 얼마 했냐? 2000에 230만 원에. 오. 네. 낙찰가가 4억에. 낙찰가 4억. 4억에. 어. 네. 일단은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시세보다 높게 재계약을 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주변 시세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테헤란로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 300이 넘는 거예요. 비슷한 평수의 그런 이제 임대 맞춰진 것들이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죄다 다 임대료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는 비록 이제 그 먹통 상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외부에 갔을 때 노출되지 않는 상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치가 굉장히 좋은데 1000에 170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나서 이건 못해도 200 이상은 맞출 수 있겠다. 네, 그런 확신이 이제 들었던 물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공실 여부를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인기가 좋았던 게 일단 다른 이제 강남이 보통 관리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다른 이제 상가에 비해서도 관리비가 또 특히 저렴했던 관리비 그런 저렴하다. 상가였어요. 그래서 항상 임차 그 대기 수요가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조사했을 때에도 공실이 하나도 없었던 네. 좋네요. 그런 네. 물건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량 임차인을 공략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재계약은 주변에 마땅히 그 시세에 옮겨갈 만한 곳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우량 임차인 한번 공략을 해보자. 왜냐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던 분들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전략이 통해서 단독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갔죠. 부동산에 가서 물건을 이제 내놨어요. 그래서 오케이. 제가 받고 싶은 금액을 불렀더니 처음에는 조금 무리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한번 최대한 맞춰보겠다 했는데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날에 그 자리에 오고 싶어하는 들어오고 싶어하는 임차인이 다른 있다. 임차인이 있다? 네, 이제 임차인이 협상을 했죠. 제가 와서 나가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조급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참 있다가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체결한 게 그래서 이제 2,230만 원으로 이제 올려서 제가 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우리 물건 가격을 높게 팔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현재 임차인하고 조건을 하니까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긴 영업권을 확보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또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좀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세 잘 받다가 예. 최근에 이제 오. 매도를 했습니다. 5억 8. 5억 8천만 8천에 원. 네, 오. 4천만 원에 받아서 5억 8천에 양도세를 얼마 납부하셨나요? 이게?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네. 네, 법인세로 하니까 이제 뭐 10% 네, 왔다 갔다 10%로. 네, 네. 왔다 그러니까 갔다. 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양도 차익에서 10%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이제 포인트가 좀 더 있어가지고 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게 물건을 투자하면서 사실 투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이제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고 나서 재감정을 다시 받았어요. 재감정을. 네, 가치가 이제 6억이 넘게 나온 거예요. 네. 재감정을 했더니. 그러니까 4억 낙찰받았는데 감정가가 이제 6억 넘게 된 거죠. 월세도 그만큼 올렸고 네. 안정적으로 네. 하고 있으니까 고려해서 된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대안 대출을 하려고 할 때 보통 이제 금리가 이제 저렴하니까 보통 많이 갈아타시잖아요.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안 대출하면은 그 금액 이상으로는 사실은 원래
받을 수가 없어요. 채권 최고의 120%니까 한 3억 6천 정도의 이제 제 대출을 네. 이제 받았는데 처음에는 4억 3억 낙찰가에 6천, 3억 6천 대출을 네, 받았습니다. 3억 여러분. 대출을 네.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금액이 더 올라갔잖아요. 네네. 플러스에서 대출을 받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제가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부동산 투자로만 했을 때는 이제 이게 대출을 받을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쇼피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 법인을 통해서. 네,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 했는데 아이템을 잘 선정을 했더니 계속 이제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 확장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했더니 그러면 사업 운전 자금으로 후순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승인이 난 거예요. 올해 초에 받으면서 기존에 이제 보증금이랑 같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플러스 B가 됐던 그런 이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투 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제 매도하고 임대시세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한 2억 2천 정도. 네. 네, 4억에 낙찰 받아서 네. 3억 9,100만 원 대출 받고 네. 보증금 2천만 원을 받으니까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는 거에는 싸게 사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 싸게 산 물건에 최소한의 물건 자금이 묶이게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갖추면 돈이 없어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좀 지혜롭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번 그때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인터넷 쇼핑몰을 제가 이제 그때 운영을 하면서 아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소사무실로. 소사무실. 네, 지금 보시는 물건이 이제 경기도 고양 일산에 있는 상가인데요. 2층 상가입니다. 아마 이 물건도 유찰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산역에 있는 상가 물건이었어요. 일산역에서 한 도보로 10분 이 정도 위치에 있던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랑 뭐 찍어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조금 15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기름길로 가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상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이거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이게 지금 131평으로 나오는데 보통 이제 소사무실 할 때 많이 하시는 평수기도 해요. 취하가 됐어요 지금은. 네, 이게 지금 어제인가 보니까 변경됐다가 취하가 됐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꼭 소사무실만 염두에 두고 입찰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창문이 나 있고 그죠? 그리고 보면 지하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검토를 했고 그리고 PC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상가를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특히 오래된 상가하고 평수가 넓으면은 전기나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네, 전기를 승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PC방을 일단 딱 봐도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니까 아 여기는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재계약이 안 돼서 내보내더라도 소사무실을 할 수 있는 업종에 속하겠다라는 이제 확신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을 또 좋게 봤던 게 뭐냐면 이제 모양이 사실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또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도면을 한번 그리는데 난이도는 있지만 한번 잘 빼보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접근했던 물건이었어요. 그렇죠. 코너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건을 이제 입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감정가가 11억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임차 신고된 거는 뭐 3,500에 400만 원 이렇게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보통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뭐 8억 선이에요. 8억 선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취하가 됐던 그런 물건이었어요. 항상 특히 이제 이런 대형 평형을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한다 할 때 이 평형수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 되게 많아요. 100평인데요? 라고 해서 가보면은 100평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레이저 자를 항상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속에 진짜? 항상 이제 보면은 레이저자가 들어있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물건을 이제 계약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건축물 대장 떼보고 이것저것 다 떼보고 했는데 그 평수가 이제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런 경우도 많죠. 네, 그래서 이 물건도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상가 계약하실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100% 신뢰하면 안 된다. 특히 평형수가 클수록 되게 장난을 치기 쉽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이제 상가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한참 인테리어 공사 거의 마무리했고 이제 오픈이 얼마. 매매 계약하신 거죠? 아니, 이거는 임대 계약으로 임대 했어요. 계약으로? 네, 네. 매매로 하고 싶었는데 네. 매매로는 못했고 이제 임대 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럼 보통 임대 계약이다 그러면은 임대료가 이제 한 달에 얼마 나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평당 거의 10,000원. 만 원? 네. 수도권 초역세권 상가인데 평당 거의 10,000원 꼴로 계약을 했습니다. 네. 몇 평이에요? 이게 지금 250평. 250평이면 그럼 250만 네, 원이에요? 네, 250. 전용 250평? 전용은 거의 200평 가까이 전용 나오는. 200평. 네. 오케이. 그래도 네. 저렴, 완전 저렴한데요? 네. 완전 저렴한데? 네.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이? 보증금은 이제 5천. 네. 5천에 네. 5천이 250. 250만 원. 네. 250. 네. 지금 방을 총 몇 개로 뽑는 거예요? 그 사무실 개수를? 방을 지금 45개? 45개. 네. 공사비는 대략 얼마 정도? 지금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1억 초반? 1억 초반? 싼데? 네. 너무 싼데요? 가성비 있게. 네, 가성비 있게. 꾸몄습니다. 아, 네. 예상 매출은 네. 한 2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 2천 정도? 2천만 원 정도. 어. 네. 이요. 제가 상가를 볼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냥 충분히 나와 있는 공시를 가지고도 뭐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님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상가 투자도 해보고 이 소호 사무실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까 5천만 원에 이 투자 비용 1억인데 자 맥시멈 2억 어쨌든 2억 미만으로 해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2억으로 투자를 해서 월 1,200, 300에 순수익을 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셈을 할 줄 알게 되면 하나의 또 사업장을 세팅을 해서 월 1,000 이상의 또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